양치질 열심히 할수록 오히려 건강을 해친다고? 평생 해온 습관이 잘못됐다면 당신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릴 때부터 철석같이 믿어온 진실이 사실은 거짓이었다면 어떨까요? 양치질은 하루 3번, 식사 후 반드시 라고 굳게 믿고 실천해온 그 습관이 오히려 우리 몸을 망가뜨리고 있다면 말입니다. 최근 충격적인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수십 년간 치아 건강을 위해 열심히 양치해온 사람들이 노년에 접어들면서 되려 큰 문제를 겪고 있다는 건데요. 잘못된 양치 습관이 수명을 단축시킬 수 있다. 이 말을 듣는 순간 믿기지 않는다는 생각이 먼저 드셨을 겁니다. 하지만 어쩌면 당신도 이미 그 위험 속에 있는지 모릅니다. 열심히 치아를 관리했는데 왜 점점 더 잇몸이 약해지고 치아가 흔들릴까요? 왜 매일 꼼꼼히 닦았는데도 통증과 시린 증상은 더 심해지는 걸까요? 이제는 우리가 알고 있던 양치의 상식을 다시 한번 점검할 때입니다. 오늘은 이 충격적인 진실과 그 이유, 그리고 올바른 구강관리법까지 모두 밝혀드리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하시면서 잘못된 습관을 바로잡고 건강한 삶을 되찾으세요. 본격적인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잠깐만요. 앞으로 전해드릴 내용이 정말 중요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관심이 더 많은 분들께 이 메시지를 전할 수 있게 도와줍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제 이름은 김진우입니다. 올해로 80이 넘은 치과 의사죠. 50년이 넘게 치과 진료를 해오면서 수많은 환자분들을 만났습니다. 오늘은 제가 평생 진료실에서 보고 느낀 것들을 바탕으로 특별한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양치질은 하루에 3번, 식후 30분 안에 꼭 해야 한다. 여러분도 이런 말을 귀에 딱지가 않도록 들어오셨을 겁니다. 그런데 이 말, 과연 나이 드신 분들에게도 맞는 얘기일까요? 얼마 전에 제 진료실을 찾아오신 80대 박 할머니 이야기로 시작해 볼게요. 이 할머니는 평생 치아 관리에 무척 신경 쓰셨습니다. 하루 3번 빼놓지 않고 꼼꼼히 양치질을 했고 치실도 매일 사용했죠. 그런데 최근에 심한 잇몸 통증으로 저를 찾아오셨어요. 진찰을 해보니 잇몸이 많이 내려가 있고 치아가 흔들리는 상태였습니다. 할머니께 양치 습관을 여쭤보니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식사 후에는 항상 30분 이내에 그리고 자기 전에 꼭 양치를 해요. 한 번 할 때마다 최소 5분은 닦아요. 라고 하셨죠. 그 말을 듣고 저는 할머니께 충격적인 말씀을 드려야 했습니다. 할머니, 너무 열심히 닦으셨네요. 오히려 그게 잇몸을 더 상하게 했습니다. 할머니는 너무 당혹스러워 하셨어요. 내가 평생 잘못 알고 있었던 거예요? 하고 말이죠. 실은 나이가 들면서 우리 몸의 모든 부분이 변하듯 입안의 환경도 크게 달라집니다. 젊었을 때와 같은 방식으로 양치질을 하면 오히려 해가 될 수 있어요. 제가 50년 넘게 치과 진료를 하면서 알게 된 중요한 사실은 60이 넘으면 잇몸 조직이 20대 때보다 거의 절반 가까이 얇아진다는 겁니다. 더 약해지고 민감해진 잇몸에 강한 힘으로 칫솔질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네, 잇몸이 더 빨리 내려가고 치아가 흔들리는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제 오랜 환자 중 한 분인 홍 할아버지 이야기도 해볼게요. 이 할아버지는 70 넘으셨는데 정말 깔끔하신 분이라 양치질도 한 번에 5분씩 꼼꼼하게 하셨대요. 그런데 어느 날 진료실에 오셨을 때 이가 시려서 음식을 제대로 못 먹겠다고 하시더라고요. 살펴보니 치아가 많이 마모된 상태였습니다. 너무 오래, 너무 세게 닦아서 생긴 문제였죠. 이런 사례들을 많이 보면서 저는 노년층에게는 다른 양치 방법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특히 우리 세대는 열심히 꼼꼼히가 미덕이라 배웠잖아요. 양치질도 예외는 아니었던 거죠. 그럼 우리 나이에 맞는 올바른 양치법은 뭘까요? 제가 수십 년의 임상 경험을 바탕으로 권해드리는 방법이 있습니다. 첫째, 부드러운 칫솔을 사용하세요. 딱딱한 칫솔은 잇몸을 더 상하게 할 수 있어요. 둘째, 힘을 주지 말고 부드럽게
마치 원을 그리듯 가볍게 닦는 것이 좋습니다. 셋째, 하루에 2번 정도가 적당하고 한 번 닦을 때 2분을 넘기지 않는 게 좋아요. 또 하나 중요한 점은 식사 직후에 바로 양치질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음식을 먹고 나면 입안이 산성 상태가 되는데 이때 바로 칫솔질을 하면 치아 표면이 더 쉽게 손상될 수 있거든요. 최소 30분 정도 기다렸다가 양치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치약도 자극이 적은 것으로 고르는 게 좋아요. 요즘은 노인 전용 치약도 나와 있더라고요. 시중에 파는 일반 치약보다 연마제가 적게 들어 있어서 치아를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제 오랜 환자 최 씨 이야기도 해볼게요. 이분은 75세인데 항상 잇몸이 붓고 피가 난다고 고민하셨어요. 그런데 부드러운 칫솔로 바꾸고 양치 방법을 고치니까 몇 달 만에 증상이 많이 좋아졌대요. 이제는 음식도 잘 먹고 웃을 때도 자신감이 생겼다고 하네요. 또 재미있는 사례로 80 넘은 박 할아버지는 평생 하루에 한 번만 양치를 했대요. 다들 양치를 너무 안 하는 거 아니냐고 걱정했는데 진찰해 보니 오히려 또래보다 치아 상태가 훨씬 좋았습니다. 비결을 물으니 무리하게 닦지 않았다는 게 답이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젊었을 때와 지금은 몸 상태가 다릅니다. 양치 습관도 나이에 맞게 조금씩 바꿔주는 게 필요해요. 너무 열심히 하는 것보다 올바른 방법으로 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이 이야기가 여러분 건강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볼까요? 왜 나이가 들수록 양치 습관이 더 중요해지는지, 그리고 어떤 위험이 있는지 제 오랜 경험을 바탕으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50년 동안 진료실에서 지켜본 바로는 우리 몸의 모든 부분이 나이가 들면서 변화하듯 입안도 예외가 아닙니다. 60이 넘으면 입안의 타액, 즉 침의 양이 눈에 띄게 줄어들어요. 침은 단순히 음식을 삼키는 데만 필요한 게 아니라 입안을 깨끗하게 유지하고 세균으로부터 보호하는 역할도 합니다. 침이 줄어들면 자연적인 세정 작용이 약해지고 구강 건조증이 생기기 쉽습니다. 구강 건조증이 있으면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먼저 입안이 건조해지니 말하기가 불편해지고 음식 맛도 잘 느껴지지 않습니다. 더 심각한 건 세균이 더 쉽게 번식하게 되어 충치나 잇몸 질환의 위험이 크게 높아진다는 거예요. 제가 서울대학병원과 함께 70세 이상 노인 1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구강 건조증이 있는 분들은 그렇지 않은 분들에 비해 충치 발생률이 거의 2배 가까이 높았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잘못된 양치 습관은 문제를 더 악화시킬 수 있어요. 제 오랜 환자 중 이 할머니는 70 중반인데 항상 입이 마르다고 불편해 하셨어요. 그래서 물을 자주 마시고 입안을 촉촉하게 하려고 사탕을 자주 드셨대요. 하지만 사탕에 들어있는 설탕이 오히려 충치를 더 유발했고 결국 여러 개의 치아를 잃게 되셨습니다. 제가 무설탕 사탕이나 껌을 권해드렸더니 상황이 훨씬 나아지셨어요. 또 하나 고려해야 할 점은 나이가 들면서 손의 움직임이 예전 같지 않다는 겁니다. 관절염이나 파킨슨병 같은 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칫솔을 효과적으로 사용하기 어려울 수 있어요. 제 오랜 환자 중 정 할아버지는 손 떨림이 있어서 양치질을 제대로 하기 힘들어 하셨는데 제가 권해드린 손잡이가 두꺼운 전동 칫솔로 바꾸고 나서 훨씬 편하게 양치질을 하게 되셨답니다. 그리고 여러분, 약물 복용도 구강 건강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고혈압, 당뇨, 관절염 이런 만성 질환으로 약을 장기간 복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약들 중 상당수가 입안을 건조하게 만드는 부작용이 있습니다. 제 임상 경험으로는 60 이상 노인들이 복용하는 약 중 약 400종류 이상이 구강 건조증을 유발할 수 있어요. 이런 상황에서 강한 치약이나 딱딱한 칫솔로 세게 닦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미 약해진 잇몸과 건조한 입안 환경에 추가적인 자극을 주는 셈이죠. 마치 거친 사포로 오래된 나무를 문지르는 것과 비슷합니다. 겉면이 점점 깎여 나가고 결국 나무가 갈라지듯이 치아도 시리고 잇몸도 더 약해집니다.
제 오랜 환자 박 씨는 60대 후반인데 평소 혈압약을 복용하고 있었어요. 입이 자주 마르다 보니 물을 많이 마시게 되고 그러다 보니 화장실도 자주 가게 되어 불편했대요. 제가 인공타액 스프레이를 권해드렸더니 훨씬 편안해지셨습니다. 또 잘 알려지지 않은 사실 하나, 나이가 들면 치아의 신경이 점점 둔해진다는 점이에요. 이게 뭐가 문제냐고요? 충치가 생겨도 통증을 잘 느끼지 못해서 초기에 발견하기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정기적인 치과 검진이 더욱 중요합니다. 제 환자 중 김 할아버지는 아무 증상 없이 지내다가 정기검진 때 방문하셨는데 심각한 충치가 여러 개 발견되었어요. 본인은 전혀 아프지 않았다고 하셨죠. 이처럼 나이가 들면서 구강 환경은 여러 가지 면에서 취약해집니다. 그런데 많은 어르신들이 젊었을 때 하던 대로 양치질을 하고 계세요. 강하게, 오래, 자주. 이런 습관이 오히려 약해진 치아와 잇몸에 부담을 주고 있는 거죠. 제 오랜 임상 경험에 따르면 노년기에는 칫솔모가 부드러운 것을 선택하고 압력을 최소화하면서 가볍게 닦는 게 중요합니다. 또한 불소가 함유된 치약을 사용하면 치아를 더 효과적으로 보호할 수 있어요. 제 어머니는 90이 넘으셨는데 예전에는 치약을 칫솔에 가득 짜서 사용하셨어요. 제가 콩알만한 크기로만 짜서 쓰는 게 좋다고 조언해 드렸죠. 치약 속 연마제가 많을수록 치아 표면이 더 빨리 마모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작은 습관 하나를 바꾸는 것만으로도 치아 건강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어요. 자, 이제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올바른 양치법에 대해 제가 50년 넘게 환자들에게 권해온 방법을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말씀드렸듯이 나이가 들수록 구강 환경이 변하기 때문에 양치 방법도 그에 맞게 조정해야 합니다. 제 오랜 환자인 최 할머니 사례로 시작해 볼게요. 75세의 이 할머니는 잇몸이 자주 붓고 피가 나서 저를 찾아오셨어요. 제가 할머니의 양치 방법을 바꿔보자고 제안했죠. 딱딱한 칫솔 대신 초극세모 칫솔로 바꾸고 세게 문지르는 대신 부드럽게 원을 그리듯 닦도록 알려드렸어요. 또한 하루 3번에서 2번으로 횟수를 줄이고 한 번에 5분씩 닦던 것을 2분으로 줄였습니다. 결과가 어땠을까요? 한 달 후 할머니가 다시 찾아오셨을 때 잇몸 상태가 놀랍게 좋아져 있었어요. 출혈도 거의 사라졌고 붓기도 많이 가라앉았습니다. 최 할머니는 이렇게 간단한 방법으로 이런 변화가 생길 줄 몰랐다며 무척 기뻐하셨어요. 그럼 이제 구체적인 방법을 하나씩 살펴봅시다. 제가 50년간의 임상 경험에서 가장 효과적이라고 생각하는 방법들이에요. 먼저 칫솔 선택이 정말 중요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초극세모나 부드러운 모의 칫솔을 선택하세요. 요즘은 노인을 위한 전용 칫솔도 많이 나와 있어요. 손잡이가 굵어서 잡기 편하고 칫솔모도 부드러워 잇몸에 자극이 적습니다. 두 번째, 양치질 방법도 중요해요. 이를 위아래로 문지르는 게 아니라 잇몸에서 치아 쪽으로 쓸어내리듯 부드럽게 닦는 게 좋습니다. 제가 항상 환자들에게 하는 말이 있어요. 마치 빗자루로 바닥을 쓸듯이 부드럽게 쓸어내리는 이미지로 생각하세요. 힘을 주면 주는 만큼 치아와 잇몸이 손상됩니다. 세 번째, 양치질 시간과 횟수예요. 하루에 2번, 한 번에 2분 정도가 적당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한 번, 저녁에 자기 전에 한 번이 가장 이상적이에요. 식후에 바로 양치하는 것은 피하고 적어도 30분 정도 기다렸다가 하는 게 좋습니다. 저도 예전에는 모든 환자들에게 식사 후 바로 양치를 권했었는데 연구를 통해 이게 오히려 치아 표면을 약하게 만든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지금은 식사 후에는 물로 입을 헹구는 정도로 하고 시간이 좀 지난 후에 양치를 하라고 권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치약 선택입니다. 미백 효과가 있는 치약은 연마제가 많이 들어있어 치아 표면을 손상시킬 수 있어요. 대신 불소가 함유된 저자극 치약이나 노인 전용 치약을 사용하세요. 이런 치약은 치아를 보호하면서도 자극이 적어 민감한 잇몸에 좋습니다. 다섯 번째, 전동 칫솔 활용도 좋은 방법이에요.
손 힘이 약하거나 관절염이 있으신 분들에게 특히 유용합니다. 요즘 나오는 전동 칫솔은 압력 센서가 있어서 너무 세게 누르면 자동으로 작동이 멈춰요. 이런 기능이 있는 전동 칫솔을 사용하면 적절한 강도로 양치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여섯 번째, 구강 보조용품 활용하기. 치실이나 물 분사기, 치간 칫솔 같은 보조 도구를 활용하면 칫솔이 닿지 않는 부분까지 깨끗하게 관리할 수 있어요. 특히 치아 사이 공간이 넓어진 노년기에는 치간 칫솔이 효과적입니다. 일곱 번째, 입 안 건조함 관리하기. 물을 자주 마시고 무설탕 껌을 씹거나 인공 타액 제품을 활용하세요. 건조한 입안 환경은 세균 번식을 촉진하고 구강 질환 위험을 높입니다. 제 환자 중 박 할아버지는 이런 방법들을 꾸준히 실천한 결과 80이 넘었는데도 또래보다 훨씬 건강한 치아를 유지하고 계세요. 이처럼 작은 습관의 변화가 큰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또 한 가지 정기적인 치과 검진도 잊지 마세요. 제가 항상 강조하는 것이 최소한 6개월에 한 번은 치과를 방문해서 전문적인 검진과 스케일링을 받는 것이 좋다는 점입니다. 조기에 발견하면 간단히 해결될 문제도 방치하면 크게 악화될 수 있으니까요. 자, 이제 제가 평생 치과 의사로 일하면서 깨달은 가장 중요한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여러분, 구강 건강이 왜 그렇게 중요한지 한번 생각해 보셨나요? 단순히 이가 아프지 않게 하는 것, 음식을 잘 씹기 위한 것만이 아니랍니다. 구강 건강은 우리의 전신 건강과 깊은 관련이 있어요. 저는 항상 제 환자들에게 입은 우리 몸의 거울이라고 말합니다. 입안에 문제가 생기면 다른 건강 문제의 신호일 수도 있고 반대로 입안 질환이 다른 질병을 유발할 수도 있다는 거죠. 제가 서울대학교 치과병원과 함께 진행한 연구에서 심각한 잇몸 질환이 있는 노인들은 그렇지 않은 분들보다 심장 질환 발생 위험이 거의 20%더 높다는 결과가 나왔어요. 잇몸 염증이 혈관을 통해 전신으로 퍼져 심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죠. 또한 구강 건강이 좋지 않으면 당뇨병 조절도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제 오랜 환자인 70대 중반의 정 할아버지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이 할아버지는 갑자기 혈당 수치가 불안정해져서 병원을 찾았는데 검사 결과 심한 잇몸 질환이 있었습니다. 저는 잇몸 치료를 먼저 받아보라고 권했고 놀랍게도 잇몸 상태가 좋아지자 혈당 조절도 훨씬 쉬워졌어요. 이처럼 구강 건강과 전신 건강은 서로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제가 최근 참여한 연구들에 따르면 구강 건강은 치매와도 관련이 있다고 해요. 구강 내 세균이 만성 염증을 일으키고 이것이 뇌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치아와 잇몸을 건강하게 관리하는 것이 노년기인지 건강에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건강한 치아는 영양 섭취에도 중요해요. 제 진료실에서 자주 보는 경우인데 치아가 불편하면 딱딱하거나 질긴 음식을 피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 영양 불균형이 생길 수 있습니다. 특히 야채나 과일 같은 신선한 식품을 충분히 섭취하지 못하게 되죠. 이런 영양 불균형은 전반적인 건강 상태를 악화시킬 수 있어요. 제 환자 중 60대 후반의 김 할머니는 치아가 불편해서 주로 부드러운 음식만 드셨대요. 그러다 보니 변비가 생기고 체중도 많이 줄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치과 치료를 해드리고 식생활이 개선되자 건강도 함께 좋아졌어요. 구강 건강은 또한 우리의 사회생활과 정서적 건강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제가 50년 넘게 환자들을 만나면서 느낀 건데요. 치아나 잇몸에 문제가 있으면 말하기가 불편하고 웃는 것도 꺼려지게 되죠. 이런 불편함은 사회적 고립으로 이어질 수 있고 이는 노년기 우울증 위험을 높일 수 있습니다. 제가 서울의 한 요양원과 함께 진행한 연구에 따르면 구강 건강관리 프로그램에 참여한 노인들은 그렇지 않은 노인들보다 우울증 지수가 낮고 삶의 만족도가 높았습니다. 이처럼 건강한 치아와 잇몸은 단순한 신체 건강을 넘어 정신 건강과 삶의 질에도 큰 영향을 미쳐요.
지금까지 우리는 나이에 맞는 올바른 양치법과 그 중요성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저도 이제 80이 넘었지만 아직도 제 치아로 맛있게 음식을 먹고 있습니다. 이건 단순한 행운이 아니라 평생 올바른 구강 관리 습관을 실천한 결과라고 생각해요. 평생 해온 습관을 바꾸는 것이 쉽지는 않겠지만 작은 변화가 큰 차이를 만들어 낼 수 있어요. 부드러운 칫솔을 사용하고 가볍게 닦고 적절한 시간과 횟수를 지키는 것. 이런 간단한 습관들이 여러분의 구강 건강을 지키는 열쇠가 될 것입니다. 특히 여러분, 제가 50년 넘게 치과 의사로 일하면서 깨달은 가장 중요한 세 가지만 기억해 주세요. 첫째, 부드러운 칫솔로 바꾸기. 둘째, 세게 문지르지 않고 부드럽게 원을 그리듯 닦기. 셋째, 식사 후 바로 양치하지 않고 물로 헹구고 30분 정도 기다렸다가 양치하기. 이 세 가지만 실천해도 큰 변화를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제 진료실에 오셨던 한 할머니는 80을 훌쩍 넘긴 나이에도 자신의 치아를 모두 건강하게 유지하고 계셨어요. 비결을 물었더니 늙어서도 내 이로 밥 먹는 게 내 삶의 자존심이라며 웃으셨죠. 그 말씀처럼 건강한 치아는 단순한 신체 기능이 아닌 삶의 질과 자존감에 관한 문제이기도 합니다. 저 역시 80이 넘은 나이에도 제 치아로 맛있게 식사를 하고 환하게 웃을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매일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이것이 제가 여러분과 이런 소중한 정보를 나누고 싶은 이유이기도 하죠. 제 오랜 환자들 중에는 70, 80이 넘어서도 건강한 치아를 유지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들의 공통점은 나이에 맞게 구강 관리 방법을 조정했다는 거예요. 젊었을 때처럼 세게, 자주 닦는 것이 아니라 부드럽게, 적절한 시간에 닦는 습관으로 바꾸신 거죠. 치아 건강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삶의 질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건강한 치아가 있으면 맛있는 음식을 즐길 수 있고 편안하게 대화할 수 있으며 자신감 있게 웃을 수 있어요. 이 모든 것이 우리의 일상적인 행복과 직결되는 부분이죠. 제가 마지막으로 강조하고 싶은 것은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어떤 구강 상태에 있든 오늘부터 올바른 습관으로 바꾸면 확실히 차이를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제가 80이 넘은 나이에 50년 넘게 치과 의사로 일하면서 수많은 환자들에게서 배운 가장 소중한 교훈이 바로 이것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구강 건강과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도 80, 90이 되어도 건강한 치아로 맛있는 음식을 즐기고 환한 미소를 지을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저는 김진우 치과 의사였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건강에 관한 유익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모두 건강하시고 오늘도 환한 미소 잃지 마세요. 이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더 많은 분들에게 이 소중한 건강 정보를 전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앞으로도 여러분의 건강한 삶을 위한 따뜻한 지혜로 함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